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보료 폭탄의 안전지대, 비과세 저축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금융소득과 건보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소득이다 라는 것은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건보료는요, 건보료가 당연히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초과였던 이 건보료 부과 요건이 1천만 원으로 내려와서 2020년도 11월 달부터는 건보료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논의가요, 금융소득이 이제 336만 원까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건보료로 부과가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10월 25일 날 연합뉴스에서 최초로 이걸 보도를 이자와 배당소득 336만 원 이상에 대해서 건보료 추가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336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뜬금없이 이 건보료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낼 때 가장 낮은 최저보험료를 내는 구간이 연 336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19,500원을 내시는 분들 소득 기준이 연 336만 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걸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우리 분리과세 이 336만 원에 대해서는 이건 강화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마음의 끈을 좀 놓기가 어려운 거는요. 결국에 처음에 2천만 원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올 때 이런 얘기를 부가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했었습니다.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돼서 지금 우선 하는데 건보료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부가 기준 소득을 좀 낮추는 방안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건보료가 그러면은 1천만 원일 때 현행 기준에서요. 1천만 원일 때와 1,001만 원일 때 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7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1천만 원에 현행 기준에 1천만 원에 지금 금융소득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요. 이거는 공단에 자료 통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건보료하고는 좀 무관한 개념이 되는데 이게 1만 원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초과되는 1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게 아니죠. 이 1천만 원은 당연히 건보료 부과가 안 되겠지만 1만 원이 넘어감으로 해서 건보료가 2023년도 기준 7.09% 해가지고 70만 9,700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걸 월로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1만 원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70만 원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지역가입자 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보료 폭탄에 대비해서 비과세 저축으로 좀 많이 선회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 비과세 저축의 첫 번째는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뭐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들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인당 한도는 5천만 원까지고요. 지금 해당되는 그런 대상들은요. 표에서 7가지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직전 3년 동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천만 원이 한 번이라도 넘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가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품은요. 조합 등의 예탁금하고 출자금입니다. 이거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 등에서 판매가 되고요.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출자금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과세 저축으로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ISA라는 겁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로서 서민형 ISA하고요. 일반형 ISA가 되는데 이거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요. 근로소득은 5천만 원 이하가 IS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으로는 3,500만 원까지가 ISA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분들은 비과세가 되는 게 틀립니다.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일반형 IS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되는 금액은 9.9%가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이 초과 금액들은 건강보험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2천만 원을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비과세 연금보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2017년도 4월 달 이후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는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거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또 5년을 납입을 하고요. 합계 납입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 합계 납입보험료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생명보험의 계약, 손해보험 계약, 우체국 계약, 협동조합, 이걸 모두 포함해서요, 150만 원이 안 돼야 된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관별로 150만 원씩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기간 이것도 10년 이상인데요. 지금은 1억 원까지만 되고요. 2017년 3월 이전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제한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기준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종신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또 비과세를 주고 건보료 폭탄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건을 맞추려면은 만 55세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으로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 인물이셔야 되고, 사망할 때는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돼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아주 큰 목돈을 집어넣고요.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이 종신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면은, 이런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활용해서 건보료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은퇴는요, 공부한 만큼 풍요로워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